네, 이정민 원장입니다. 오늘 3일째 엑셀이에요. 3일차인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공부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셀 서식 지정하기라는 내용이에요. 서식이란 말은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식을 지정한다라는 말은 꾸미기 한다라는 거예요. 꾸미기. 그러니까 우리 파워포인트 시간에 배웠던 꾸미기는요, 서식 지정은 아주 쉬워요. 예를 들면 블럭을 잡아서 글꼴의 형태를 바꾸거나 크기를 바꾸거나 색상을 바꾸거나 오른쪽, 가운데, 왼쪽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엑셀은 엄청나게 많아요. 꾸미는 게. 그러니까 엑셀에서 글자의 크기를 예를 들면 얘네들을 블럭을 잡아서 가운데 맞춤하시오, 얘네들의 글자 색깔을 빨강으로 하시오, 파랑으로 하시오, 이런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글꼴을 바꾸시오 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이런 글꼴로 바꾸시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글꼴의 크기를 작게 하시오, 크게 하시오, 이거는 대수롭지가 않아요. 문제는 숫자들, 날짜들, 얘네 특성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꾸미는 연습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날짜 한번 해봤었죠. 날짜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왜냐면 날짜는 연, 월, 일, 요일이라는 거로 구성되어 있는 네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뭐 월을 영문으로 표기할지 숫자로 표기할지, 요일도 그냥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우리말로 표기할지 영문으로 표기할지, 그것도 뭐 선, 먼 이렇게 줄여서 할 건지 썬데이, 먼데이로 길게 할 건지, 그런 옵션들이 많거든요. 숫자는 더 복잡해요. 더 복잡해요. 근데 그거를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책에 5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책에 나열된 거를 본다면 셀 서식은 말 그대로 셀 서식이라는 거는 셀을 꾸민다 이 얘기겠지. 서식이 꾸민다고 했은 거니까. 근데 그 셀 안에 숫자가 들어갈지 날짜가 들어갈지 뭐가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미리 꾸미는 경우도 있지만 써놓고 나서 꾸미겠죠. 날짜를 보고 아 여긴 날짜 동네구나, 아 여기는 숫자 동네구나, 여기는 퍼센트 동네구나, 이렇게 여긴 시간 동네구나,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한 데이터를 원하는 모양으로 꾸미는 거,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글꼴, 맞춤, 테두리, 채우기, 표시 형식, 이런 말들이 나와요. 표시 형식, 이런 말들이 나와요. 글꼴은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얘네 제목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의 크기를 좀 더 크게, 제목이니까 얼마나 크게, 한 절반 정도 더 크게. 2배, 3배 크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얘가 기본이 11포인트였잖아요. 22포인트가 더블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1과 22의 중간 정도, 한 16 정도? 그러면 큼지막하게, 원래 크기는 요만한 거니까, 요만한 게 원래 크기죠, 요게. 그러면 제목이 한 2배, 한 50%도 확대가 됐으니까 보기 좋거든요. 예. 그 다음에 뭐 색깔을 칠하던, 이건 나중 문제고, 이건 나중 문제고. 그렇게 책에 이렇게 써 있네요. 1번 다음과 같이 시트 1번의 문서를 이렇게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열의 너비를 조정해 주세요 라고 써 있어요. A라고 하는 열, B라고 하는 열, 근데 A의 열 너비를 1로, E하고 F의 열 너비는 얼마? 12로.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A라는 동네를 너비를 조절할 건데, A라는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면 돼요. 일단 이 동네다 클릭해 놓으시고, 서식이란 메뉴가 있어요. 셀 서식, 저 오른쪽에 찾으셨어요? 어딘지? 가시면
얘의 지금 두 번째 줄을 클릭했으니까 A번째 칸에 두 번째 줄을 선택했으니까 너 높이 조절할 거니 너비 조절할 거니 나 높이 아니고 너비야. 너비를 클릭하면 얼만큼 1 이렇게 됐어요. 1이란 말은 영문자나 숫자로 보통 한 글자라는 정도. 자, 그런데 얘를 조정하는 건 또 있어요. A하고 B 경계선이 있거든요. A하고 B 경계선. 이 경계선을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위에 숫자가 떠요. 너비가 11 뭐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1.50 딱 1 됐다. 13픽셀. 이렇게 맞추려면 되게 힘들죠. 일일이 왔다리 갔다리 막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안 맞아. 그래서 그냥 A의 너비를 조정할 거니까 제일 빠른 방법 A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자. 즉 바로가기 메뉴를 부르자. A에 대한 뭔가 옵션 메뉴를 펼쳐놓고 보자 하는 거죠. 거기에 열너비가 있어요. 그럼 열너비를 딱 누르는 순간 왼손으로는 숫자 1을 클릭할 준비를 하셔야지. 그래야 이게 턱 하니 움직이는 건데 이제 이런 거지. 오른쪽 눌러서 열너비 눌러서 한참 쳐다봐요. 그리고 이제 오른손 가지고 마우스 잡았던 오른손 가지고 숫자 1번 누르죠. 누른 김에 엔터 눌러도 되는데 다시 마우스를 잡은 그 손으로 확인을 누르죠. 남들이 보면 다 잘하고 있는데 느리죠. 빨리 작업해야 돼. 그래야 퇴근을 빨리 해야지.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 오른쪽 눌러서 열너비 눌러서 왼손으로 숫자 1번 딱 누를 수, 그리고 마우스 잡은 손으로 확인 누르면 빠르죠. 조금 그런 연습도, 그게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가능과록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는 것도 재밌어요. 자, 두 번째, E하고 F를 너비를 조정하래요. 그런데 얘 따로 하지 말고 묶음으로 해버리면 편해요. 묶음으로 E하고 F를 이렇게 드래그를 할 거예요. 경계선이 아니라 E라는 글자서부터 F라는 글자까지 드래그 하시면 두 칸이 선택이 되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식에 가서, 셀에 있는 서식에 가서 열 너비를 12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12가 됐죠. 그렇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두 개를 블럭 잡은 상태에서 경계선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 두 개가 동시에 움직여요. 좁히면 좁히는 대로, 넓히면 넓히는 대로 두 개 같이 움직여요. 아니면 여기서도 오른쪽 눌러가지고 바로가기 메뉴가 펼쳐지면 열너비 눌러주시고 12 확인 눌러주면 12글자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말로는 6글자, 우리나라 말하고 한자하고 특수기호 있잖아요. 전화기 모양, 하트 모양 이런 거는요 전각 글자라 그래. 전각 용어가 좀 그런데 반각, 전각 이런 말이 있어요. 전각은, 반각은 영문이나 숫자, 일반 기호 이런 거를 반각이라고 하고요. 전각은 한글, 한자, 특수기호. 특수기호니까 쉽게 말하면 뭐 요런 당구장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별표라든지 요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고, 반각, 일반 기호는 뭐냐면 점, 쉼표, 뭐 슬래시, 물음표, 따옴표 열고 닫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등호 이런 것들을 일반 기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일반 영어나 숫자에 비해서 2배 넓어요. 이거를 우리는 전각이라고 합니다. 예. 요식한 말로는 1바이트, 얘는 2바이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자, 12글자니까 그래도 뭐 우리나라 말로 6글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숫자로는 12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여유 공간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자 하는 거죠. 자, 지금 39쪽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글꼴을 한번 좀 꾸며 볼 건데, 지금 저는 아까 병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얘도요, 보세요. 여기 B의 두 번째를 클릭했더니 병합을 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글자를 크게 놨는데, 이 자리에다 클릭하시고 지우기, 서식 옆에 지우기 가서 서식을 지우세요 라고 하면 서식이 꾸민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싹 쌩얼로 돌아와요. 쌩얼. 막 예쁘게 화장하고 막 칠을 했는데 지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쌩얼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가 얘가 어떻게 했었죠? 병합한 거 해제해야 되고 글자 크기를 줄여야 되고 글꼴도 바꿔야 되고 막 이러려면 어렵잖아요.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은 지워라. 뭐를? 꾸민 서식을 지워라. 그러면 딱 원래 이렇게 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글꼴을 좀 바꾸라고 하는데, 글꼴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글꼴 옆에 있는 추가 옵션이라고 하죠. 여기 조그만 화살표 하나 있잖아요. 클립보드 옆에도 하나 있고 글꼴 옆에도 붙어 있고 맞춤 옆에도 붙어 있고 표시 형식에도 붙어 있고 스타일이나 셀이나 여기는 또 없어요. 요거 글꼴 옆에 요거. 예. 추가 옵션, 다른 말로는 뭐 자세히 버튼이라고도 하는데, 얘를 누르시면 글꼴에 관련된 특별한 서식 메뉴들이 쫙 다 나와요. 이게 글꼴에 관한 서식 메뉴 전체예요. 여기 없으면 없는 겁니다. 여기 가서 뭐라고 돼 있어요? 글꼴을 뭐로 바꾸래요? HY 강 B. B는 뭐냐면 볼드, 두툼한 거. 우리 예전에 연필 중에 4B 연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B. 얘가 볼드라 그래서 두툼한 거, 진한 거. 이걸 B라 그래요. HY 강 B. 그리고 크기는 여기서 20을 고르시면 되고, 색깔은, 글꼴 색깔은 뭐라고? 바다색 강조 5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색은 아니고요. 표준색이라고 말하는 거는 빨강, 노랑 뭐 이런 걸 표준색이라고 하고요. 여기 가서 보시면 바다색 강조 5, 여기 보면 뭐 주황 강조 6 이런 이상한 색깔이 있어요. 바다색 강조 5, 80% 더 밝게, 이쪽에는 뭐 25% 더 어둡게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색 강조 5 이걸 클릭하면 요런 색깔이 된대요. 확인. 잠깐만, 이 기능은 여기도 있지 않아요? 홈 메뉴 탭에 가시면 여기도 글꼴이 있고 여기도 글자 크기 있고 여기도 글자 색깔이 있잖아요. 여기도 글자 색깔이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거기 안 들어가도 되지. 얘는 취소선 여기 없어요. 기본 메뉴판에 없거든. 윗첨자 아래첨자라는 말은 또 없거든. 그런 거는 이제 여기 추가 옵션에 들어가서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건 이제 바로 앞에 있으니까 여기서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목줄들, 제목 본문에 있는 항목 이름이라고 하죠. 항목 이름. 항목 이름은 굵게 컨트롤 B라고 써 있네요. 컨트롤 B. 그러니까 컨트롤하고 B 누르면 약간 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해도 되지만, 컨트롤 C 뭐죠? 복사. 컨트롤 A는 뭐죠? 전체 선택. 그럼 컨트롤 A도 있죠? 컨트롤 C도 했죠? 컨트롤 B는 진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컨트롤 D도 있나? 사고 쳤다. 컨트롤 D 눌렀더니 요망이 된 거야. 그럼 뭐 한다? 컨트롤 Z 뭐다? 원위치 실행 취소. 그러니까 컨트롤 A, B, C, D, 컨트롤 E는 뭐 소리가 나는데 그런 거 없이요 이런 거 같아. 컨트롤 F도 있고.
컨트롤 G도 있고, 컨트롤 H도 있고, 컨트롤 I는 예? 기울어져. 컨트롤 I. 컨트롤 U는 밑줄. 언더라인, U. 이런 게 있더라고요. 컨트롤 X는 잘라내기, 컨트롤 V는 붙여넣기, 붙이기, 이런 게 있던 것처럼 많아요. 컨트롤하고 붙는 것들이. 하여튼 굵게 하래요. 진하게. 네, 굵게 하래요. 그 다음 페이지는 뭐라고 돼 있나요? 그랬더니 대략 항목의 이름이 좀 진하게 이렇게 좀 보기 좋게 된 것 같아요. 자, 40쪽 한번 보세요. 밑에 그림들. 글꼴 그룹이 있어요. 글꼴 그룹. 여기 맑은 고딕, 11, 올라가는 가, 내려가는 가. 올라가는 가는 약간 크고, 내려가는 가는 좀 작고. 그렇죠? 올라가는 가를 누르면 커져요. 내려가는 가를 누르면 작아져요. 더 이상 못 내려간대. 그래서 삐릭삐릭 소리가 나나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 그러니까 가는 누르면, 다시 누르면 선택, 해제 이런 거. 그 여기는 뭐냐면 선 그리니까 선. 테두리 선. 근데 이거는 채우는 색깔. 빨간 거 가는. 페인트 통에 있는 거는 색깔을 칠하는 거고, 가라는 빨간 색깔은 글자의 색깔을 말하는 거고. 거기 있어요. 그런 걸 하나씩 해보시면 돼. 그리고 그 옆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내천자라고 있네. 내천자. 윗주. 윗주란 말이 나오죠? 윗주는 뭐냐면 위에다가, 글자 위에다가 주석을 단다 그래. 주석. 이 매장 코드란 글자 위에 여기다가 주석을 달아요. 주석을. 이 주석을 여기 와서 편집을 하면 압구정에 있는 매장 코드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주석을 달 수도 있어. 이게 에이 나 주석 안 할래 그러면 주석을 뭐 안 해도 되는 거고, 예. 주석을 편집 눌러서 지워도 되고. 근데 평상시에는 이게 주석을 안 보여줘도 되고 필요하면 보여주면 되고. 한글 2010에는 각주라는 말이 있어요. 각주. 문서를 작성하다가 주석을 다르면 그 해당 페이지, 각각 해당 페이지 밑에 설명이 나와요. 근데 엑셀은 어떻게 페이지 구성이 될지 몰라서 그냥 셀에다가 주석을 달아요. 셀에다가. 글꼴에 관한 내용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 글자들 있잖아요. 글자들. 그러니까 글자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 블럭 잡고 여기 블럭 잡고. 그런데 이제 영어는 영어에 맞는 글꼴이 있어요. 이건 다 우리나라 말 글꼴입니다. 궁서, 뭐 목각, 파임 이런 것들은. 근데 쭉 내려가다 보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 글꼴들이 있어요. 이런 거. 이거는 영어에 맞는 글꼴들이에요. 이건 또 우리말에 또 안 맞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영어 글꼴이요 5만 가지가 있대요. 5만 가지. 진짜 5만 가지가 있나 봐요. 우리나라 글꼴은요 한 5천 개? 글꼴이 많다는 거는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뜻이겠죠. 그럼 요런 글꼴, 이거는 좀 그렇다. 보기가 불편할 것 같고. 여기 뭐 이런 글꼴도 있죠. 그렇죠? 묵직한 글꼴도 있고, 날씬한 글꼴도 있고, 얄쌍한 글꼴도 있고, 펑퍼짐한 글꼴도 있고, 종류별로 많아요. 근데 제일 만만한 건 뭐냐면 맑은 고딕이라는 글꼴을 쓰면, 맑은 고딕이라는 글꼴을 쓰면은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말과 영어, 어느 나라 말도 잘 어울린다. 맑은 고딕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든 글꼴이에요. 예. 그래서 엑셀은 기본이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제목이잖아요.
제목이니까 이 B, C, D, E, F 이 사이에 중간에 떡하니 와야 보기 좋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병합을 합시다. 합병 하나로 합하는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가운데 보여주세요. 그래서 가운데 맞춤까지. 예.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한 거죠. 가운데 떡하니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쪽 여기하고 어디하고 여기하고 그럼 이렇게 블럭 잡고 여기 블럭 잡으려면 블럭이 깨지니까 블럭을 잡은 후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에 오른쪽 컨트롤 키는 작동 안 된다 그랬죠.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또 블럭을 잡아요. 그리고 얘는 가운데 맞춤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저 같으면 이렇게 할래요. 여기 블럭 잡고요. 그냥 가운데 맞춤 할래요. 그럼 얘네 오른쪽 숫자는 가운데 맞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가서 가운데 맞춤을 다시 눌러주면 가운데 맞춤에서 빠져요. 오른쪽 맞춤하는 거 아닙니다. 가운데 맞춤한 거를 다시 가서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면은 가운데 맞춤을 안 하겠다. 그러면 보세요. 가운데 맞춤을 했는데 가운데 맞춤을 다시 누르면 가운데 맞춤 안 하겠다. 그래서 글자는 알아서 왼쪽으로 가고 숫자는 알아서 오른쪽으로 가. 파워포인트에서는 가운데 맞춤 해놓고 나서 다시 누르면 그냥 계속 가운데 맞춤에 있어요. 엑셀이 좀 특이해요. 눌러주면 안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도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블럭 잡고 이렇게 블럭 잡아서 가운데. 그럼 얘는 또 가운데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편한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어느 게 손이 덜 가냐 이거지. 손이 많이 가는 것보다 덜 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럼 왜? 이 숫자는 뭐가 대단해서 가운데 맞춤을 안 할까? 숫자는 숫자로서의 특징이 있어요. 얘는 매장 위치 1번, 3번은 숫자는 숫자인데 계산하려고 만든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이 3번하고 1번을 더하면 4가 돼. 그런 숫자의 의미의 숫자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번호라는 의미의 숫자 같아. 1번, 2번, 3번, 4번. 그렇다고 이 매장 위치가 뭐 7,000개, 8,000개 번호가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많으면 뭐 20, 30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근데 이쪽에 있는 거는 돈이잖아. 돈. 그렇죠. 얘들은 좀 특이하게 표현을 해줘야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게 41쪽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나온 거예요. 자, 42쪽 가볼게요. 이번에는 맞춤에 관한 연습을 해볼 겁니다. 맞춤. 한글 2010 배우신 분들은요, 정렬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근데 엑셀에서는, 파워포인트에서는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정렬이나 맞춤이나. 예.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는 이렇게 보면 위냐, 가운데냐, 아래냐 이렇게 돼 있죠. 위, 가운데, 아래. 얘는 왼쪽, 가운데, 오른쪽 그거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 자, 보세요. 얘를 위 그럼 올라가잖아. 얘는 두 줄짜리니까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높이를 이렇게 높여주잖아요. 높여주면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네, 가운데 이런 거죠. 위, 아래, 가운데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 경계선 4번과 5번 경계선이 자동으로 딱 맞춰져 있었거든요. 두 줄짜리면 두 줄에 맞춰 있는 거거든요. 얘는 위 그래도 몰라요. 그럼 얘는 알 수 있잖아. 위 그랬더니 얘는 아래 그랬더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아시잖아. 왼쪽
자 보세요. 이걸 가지고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런 거죠.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가 헷갈리냐면 요런 거죠. 요런 거.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거 누르면 돼요. 맞춤에 있는 화살표 누르시면 돼요. 아까 글꼴에 있는 거 화살표 누른 것처럼 얘도 맞춤에 가서 화살표 누르면, 아, 당신은 아까 요렇게 쓰는 거였죠? 이렇게. 수평에 맞춰서 쓰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거를 새로 쓰게 했잖아. 주책을 떨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지. 아니면 요것도 있죠, 요거. 얘를 45도 각도 이렇게. 요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셀 서식 맞춤을 누르면 그 화면이 열려요.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다 블럭 잡고 나서 서식에 가서 셀 서식 누르셔도 되고요. 예.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시면 표시 형식도 있어요. 아까 여기 가서 눌렀죠? 글꼴에 가서. 글꼴에서 글꼴 눌렀죠? 그럼 거기서 맞춤 누르면 돼요. 여기 맞춤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글꼴 가고 싶으면 글꼴 가셔도 되고요. 여기서 표시 형식에 가서 화살표 누르면 또 표시 형식 화살표로 또 이쪽으로 나타나요. 그럼 다시 글꼴 가시고 맞춤 가셔도 돼요. 왜 이렇게 뭐 자세히 해놨을까요? 종류별로.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고 방법을 다양하게 여기다 해결책을 만들어 놓은 거야. 왜?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이 중요한 거를 가는 길을 한 가지만 제공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맞춤에 가서 추가 옵션에 들어가면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가 요거지. 요거. 세로 위. 이거는 가로 왼쪽, 오른쪽, 중간. 이거는 세로 위, 중간, 아래 이런 거지. 요거. 그리고 아까 이거. 예. 얘는 어떻게 했어요? 병합했네. 병합을 빼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가운데가 있잖아. 가운데를 빼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맞춤에 가서 병합을 하고 가로 가운데를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그냥 이거 누르면 해결되잖아. 많이 쓰니까 제목에선 그냥 바로 만들어 준 거야. 이거 누르면 바로 해결되라고. 그 다음에 매장 종류가 4글자잖아요. 영캐주얼은 4글자, 화장품은 3글자잖아요. 근데 이 매장의 종류가 영캐주얼 및 화장품이라고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제가 한번 고쳐 볼게요. 영캐주얼 및 화장품 길죠? 그럼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펼쳐져요. 너무 넓게 해놓은 상태에서는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축소가 됩니다. 좁았을 때는 일일이 늘리고 줄이지 말고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늘어나고, 너무 넓었을 때는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줄어들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얘만 길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저렇게 길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경계선을 넓혀보세요. 자동으로 넓혀보세요. 글자가 다 길면 다 넓게 해주면 되는데 얘만 유난히 길어. 그러면 얘가 그나마 망정이지, 이렇게 넓으면 어떻게 될까? 너무나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얘 때문에 남애들이 피해를 봐. 그럴 때 하는 방법, 맞춤에 가서요,
맞춤에 가서요. 셀에 맞춤을 해줘요. 셀에 맞춤. 요 맞춤에 가면 그 추가 옵션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들어가셔가지고 셀에 맞춤이라는 걸 해줘요. 그리고 확인 눌러보시면 반응이 없죠? 제가 셀에 맞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반응이 없죠? 자, 보세요. 이제 경계선을 제가 줄여볼 거예요. 넓으면 넓은 대로 차지하는데, 야, 너 때문에 다른 애들 힘들어. 좀 좁히자.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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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까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글자가 밀려나갔잖아요. 앞으로요. 근데 줄여. 그랬더니 어떻게 돼? 알았어. 글자를 작게 해서라도 보여주자. 그러니까 주소를 쓸 때 그래. 주소. 주소는 길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주소 줄을 이렇게 길게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지 말고 그냥 써. 그리고 자동 맞춤을 해주면 셀에 맞추게끔만 해주면은 길어도 작게라도 어차피 넓혀서 보면 되고 보관할 땐 줄여서 보관하면 되니까는 이렇게. 그러니까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얘 때문에 삐져나오는 거지. 보기 싫지. 그렇게. 예. 그 다음에 내어쓰기 들여쓰기라는 말도 있어요. 아까 여기 맞춤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 들여쓰기라는 말이 있어요. 들여쓰기. 여기 보면 들여쓰기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있네. 여기 내어쓰기 들여쓰기. 얘는 맞춤에, 그러니까 얘 하지 말고 요 매장 위치라는 글자에다 클릭해 놓고요. 여기 내어쓰기, 내어쓰기, 들여쓰기. 들여쓰기 하면 어떻게 돼요? 들여쓰기를 막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내어쓰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들여쓰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엑셀에서는 잘 안 쓰는 용어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버지는 낙이 타고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너마을 아버지 집에? 그건 아니, 이상하다. 아저씨. 아저씨 댁에? 할머니하고 아저씨하고 무슨 상관이지? 노래를 입력하다 보니까 이상한데? 자, 보세요. 이 글자가 왼쪽하고 이렇게 맞았죠? 왼쪽이요. 왼쪽이 맞았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제가 여러 개를 쓴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원고지 쓸 때 어떻게 해요? 원고지? 첫 글자를 팅팅 집어넣고 쓰죠. 집어넣고 쓰잖아요. 첫 문단을 쓸 때 집어넣고 쓰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요거예요. 요거 보여드릴게요. 들여쓰기.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제 엔터를 칠 거 아닙니까? 다른 줄을 쓰려고 딱 치고 나서 제가 여기다 스페이스바 띄었어요? 알아서 밀려 들어갔죠? 원래 글자 크기는 10포인트인데 제가 크게 해서 그런 것 뿐이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들여쓰기를 20으로 해주면 뭐 보기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밀려 들어갔잖아요. 알아서. 이게 들여쓰기예요. 원고지 쓸 때 쓰는 방법이 들여쓰기입니다. 내어쓰기는 뭐냐면요, 내어쓰기는 첫 글자가 앞으로 튀어나가요. 그 다음에 글을 쭉 쓰다 보면 안으로 밀려 들어간 것처럼 글을 써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줄을 쓰려고 엔터를 탁 치면 그때는 앞으로 나가요. 원고지는 이렇게 안 써요. 그렇죠? 원고지는 들여쓰기랍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고지는. 이거를 들여쓰기 방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어쓰기 하면 의미가 없는데 들여쓰기라면 어떻게 돼? 한번 누르면 한 글자가 왼쪽에 들어간 것처럼 벌어져요. 근데 들여쓰기를 한 번 더 누르면 어떻게 된다? 두 칸 띈 것처럼 보여요. 두 글자 띈 것처럼.
그게 맞춤에 가서 보시면 들여쓰기 두 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일반에 놓거든. 일반 아니면 가운데 딱 이렇게 들어가야 보기 좋지. 책에 지금 들여쓰기 내어쓰기라는 말이 나와서 잠깐 설명은 드린 건데, 엑셀에서는 들여쓰기 내어쓰기를, 왜냐면 문서 작성하듯이 길게 여러 줄을 안 쓰잖아요.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자 보세요, 이 글자를 이렇게 여러 줄 안 쓰잖아. 이렇게 여러 줄 안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들여쓰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왼쪽에 한 칸이 다 밀려 들어갔죠? 얘랑은 방법이 좀 달라요. 엑셀하고는. 근데 왼쪽은 맞고 오른쪽은 또 안 맞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보세요. 이렇게 넓혀놓으면 좀 보시기, 그렇죠. 여기 왼쪽은 맞았는데 오른쪽이 들쑥날쑥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맞추감에 가면 양쪽 맞춤이라고, 양쪽 맞춤. 그 왼쪽 오른쪽이 딱 맞고 중간에 들썩들썩해. 보세요. 맞았잖아. 이제 왼쪽에 맞았죠? 오른쪽에 맞았죠? 가운데는 흐지부지 잘 알아서. 얘도 그래요. 얘도 가운데 하면 가운데고, 왼쪽 하면 왼쪽, 오른쪽이 안 맞잖아요. 오른쪽은 오른쪽에 맞았는데 왼쪽이 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양쪽 하면 어떻게 돼? 왼쪽 오른쪽이 쫙 맞거든요. 이건 타자기로는 안 돼요. 이건 손으로는 안 돼. 손으로는 기계니까 알아서 자기가 배분을 해주는 거지. 근데 문서 작성하듯이, 뭐 엑셀도 문서라고 하지만 이렇게 구구절절히 글자를 쓰는 프로그램은 아니잖아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걸 잘 안 하죠. 잘 안 하죠. 네. 뭐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글자를 꾸미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가 좀 되셨을 거라 이거죠. 자, 그러면 43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한번 해볼 건데요. 화면 밑에 보시면 시트 2번이라고 있을 겁니다. 시트 2번. 빈 종이 하나 열리죠. 그렇죠. 확인하셨어요? 거기다가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5월 추천 내 나라 여행 상품이라는 거를 입력을 해보고, 거기 지시사항대로 열의 너비도 조정하시고, 그 다음에 글꼴도 바꿔보시고, 이걸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꾸민 거를 가지고 아래쪽에 나온 지시사항대로 또 병합도 해볼 거고요. 지금 43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열의 너비를 1로 바꾸고요. B하고 그 다음에 D, E, F, 그쵸? 얘네들은 열 너비를 11로 하고요. C의 열 너비는
15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아까 제가 이렇게 블럭 잡았어요. B하고 DE, F. 그러니까 B 열하고 B하고 DE, F 이렇게. 처음에 클릭했죠?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을 하고 드래그 하면 되죠? 그 열 너비를 얼마? 12로 했고요. 11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글자가 많으니까 15. 예. 그 다음에 이제 B2셀은 휴먼 엑스포. 가나다 순에 의해서 휴먼 엑스포. 여기 있네. 그렇죠? 휴먼 엑스포. 글꼴의 크기는 더블로 22. 그 다음에 글꼴 색깔은 빨강에 있는 강조 2. 표준색 빨강이 아니라 테마색에 있는 빨간 계열인데 강조 2 이런 거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B의 네 번째부터 F의 네 번째 얘네들은 HY 나무 미디움으로 하고 B는 굵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글꼴의 크기는 좀 더 크게 14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대략 모양새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B의 두 번째부터 F의 두 번째까지 병합을 하고 가운데다 집어넣고 B에서부터 B의 네 번째부터 F의 네 번째까지 여기 하고 B의 다섯 번째 하고 E의 여덟 번째까지 숫자만 빼고 얘들은 가운데 맞춤하고. 그럼 숫자는 왜 가운데 맞춤을 안 하나요? 근데 가운데 맞춤하면 숫자가 자릿수가 달라서 보기 싫어요. 그래서 가운데를 보통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사실 보기는 싫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표시 형식 그룹에 가시면 쉼표 그림이 있을 겁니다. 쉼표, 컴마. 얘 눌러주면 오른쪽에 살짝 떨어져요. 오른쪽에 살짝 떨어져요. 그리고 아까 시트 1번에 있었던 얘들이 있었잖아요. 얘들도요. 요 쉼표를 찍어주면은요. 아주 보기 좋아져요. 그러니까 숫자는 무조건 쉼표 찍는다. 매장 위치같이 특이한 애들은 그냥 가운데 맞춤을 했지만 이렇게 숫자, 금액이나 이런 숫자들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오른쪽 벽에 붙어 있었는데 그리고 숫자가 길어지면 읽기가 불편하잖아요. 자릿수를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쉼표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클릭해 주면은 천 단위마다 컴마가 찍혀요. 그러면 이건 국제표기법이니까 그래서 컴마가 몇 개 찍히냐에 따라서 이게 1000, 그 다음에 100만, 10억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이제 숫자를 읽어드리는 거죠. 아직 그 얘기는 안 나왔는데 이렇게 나와야 가장 보기 좋아요. 숫자들은. 예를 들면 이제 얘네들이 돈이니까 화폐 요거 화폐 단위 찍으면 돈 표시가 찍혀요. 요거 화폐 돈 표시 그림 있잖아요. 여기 돈 표시 그림. 컴마만 찍으면 돈 표시는 사라지는데 그 퍼센트 왼쪽에 있는 걸 클릭하면 근데 인원에는 돈 표시 찍으면 그렇지. 예. 근데 컴마만 찍어주면 되고 그렇게 하더라 이거지. 그렇게. 예. 다시 가서 이거 아슬란 백화점 임대 확정 보고를 한번 가볼게요. 44쪽. 다 잘 만들었는데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얘를 프린터로 인쇄를 하잖아요. 파일에 가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파일에 가서 인쇄라는 명령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와. 우리 강의실에 지금 컴퓨터마다 프린터기는 없습니다.
근데 프린터와 비슷한 형태의 PDF 파일로 전달하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에 얘가 여기 너비도 보이고 오른쪽 끝에 저 오른쪽 끝으로 내려가시면 이런 기호가 있잖아요. 페이지 확대 축소 이거 눌러주면 화면이 크게 나와요.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크게 보이고 다시 그 자리를 눌러주면 원래대로 보이고. 근데 이걸 프린터로 인쇄하면 가로 세로 줄을 안 쳐놨기 때문에 인쇄된 거 보고 줄을 또 그려야 되잖아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미리 줄을 치고 가야지. 근데 우리가 한글 2010에서는 파워포인트에서는 표로 그리잖아요. 표를 그리면 선이 그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엑셀은 표처럼 생겼지 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로 세로 선을 그려줘야 돼요. 한번 볼게요. 가 옆에 보시면 테두리가 있을 겁니다. 그 옆에 화살표를 그냥 이것만 눌러버리면 제일 아래쪽에만 밑줄이 떡하니 찍혀요. 이렇게 그냥 이거 눌러주면. 근데 그 옆에 펼침 목록 있지 않습니까? 화살표 종류별로 있어요. 종류별로. 그러면 모든 테두리 그런 모든 테두리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려줬잖아요. 다시 블럭 잡고 테두리 펼침 목록에 가서 없음 그러면 테두리가 사라지는 거고. 그런데 그냥 모든 테두리 눌러주면 되는데 굵기나 색깔은 지정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글꼴에 가서 화살표 눌러주면 펼침 목록 옵션이 있죠. 추가 옵션이 있었잖아요. 얘 눌러주면은 테두리라는 곳에 이렇게 넣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 책의 지금 44쪽의 설명이 그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두 줄로 할래? 굵은 줄로 할래? 엄청나게 굵은 줄로 할래? 일반 한 줄, 얇은 줄로 할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할래? 이런 거. 그러니까 왼쪽에 선의 형태와 색깔을 지정하셔야 돼요. 먼저 나는 그냥 파란색으로 할래요? 빨간색으로 할래요? 노란색으로 할래요? 검정색으로 할래요? 먼저 색깔을 지정하든지 두 줄짜리를 할 건지 굵은 줄로 할지 얇은 줄을 먼저 설정을 해야 돼. 왼쪽 거를.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미리 설정을 하셔도 되고 테두리에 있는 걸 이용해서 설정하셔도 되고. 자, 이건 뭘까요? 요거 예, 제가 클릭한 자리는 뭘까요? 이건 제가 클릭했잖아요. 여기요. 이거는 이 블럭에 제일 위에만 줄 치세요. 이런 뜻이. 요거. 그럼 얘는 뭐죠? 요거? 이 블럭의 제일 왼쪽에만 줄 치세요. 라는 뜻이. 요거는 사이사이에 낀 세로만 줄 치세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사이사이 세로선. 이건 뭐죠? 이거는 사이사이 가로선. 그 위쪽, 아래쪽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쪽에다 넣으세요. 안쪽. 겉테두리도 넣으세요. 이런 거지. 그런데 굵은 줄로 윤곽선을 두를 거예요. 그러면 겉테두리는 또 굵게 나오는 거고, 얇은 줄로 가로선을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가로선을 클릭하면 사이사이 가로선은 또 두 줄로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빨간색 선택해서 세로선, 사이사이 세로선은 빨간색으로 가겠다 이거야. 얇은 선으로 이렇게 가겠다. 그럼 또 빨간 선은 여기 세로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실 보기 싫으니까 여기에서 모든 테두리 까만 거로 통일, 그러면 이제 제일 깔끔하지. 예. 글꼴에 가서 테두리로 가서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제가 그림판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그림은 못 그리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자, 이렇게 대각선을 긋고 싶어요. 이런 경우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요일. 글자 쓰기 되게 힘드네. 여기는 시간. 에이. 이거를 쓰면 되지. 여기는 요일. 여기는 시간.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엑셀 화면에 쉬트 3번. 아, 여기다 할까? 여기다 좋다. 그럼 여기다가 요일 Alt 엔터 시간 이렇게 써야지. 요일 Alt 엔터 치고 줄을 바꿔서 시간 쓰고, 여기는 월, 옆에는 화, 수, 목, 금 써야 되죠. 여기는 1교시, 2교시, 3교시 써야 되잖아.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요거 안 들으신 분은 또 헷갈리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이잖아요. 그럼 화라고 쓰고 목 쓰고 뭐 월, 화, 수, 목을 써도 되는데, 엑셀은 요 셀을 클릭하면 제일 오른쪽 아래에 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동 채우기. 이 자동 채우기 점에 가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알아서 글자가 나타나요. 그것이 자동 채우기라는 거죠. 자동 채우기. 지난 시간에 자동 채우기에 관한 거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니까 1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 숫자가 증가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맞춤을 해줘야 보기 좋겠고, 여기도 가운데 맞춤을 해야 보기 좋겠죠. 얘는 가운데 맞춤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테두리 선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테두리 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블럭 잡아가지고 여기는 테두리 선 요거 눌렀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대각선 그려야죠. 대각선은 아까 그 글꼴에 가서 테두리로 가면 얘예요. 얘. 이건 아니지. 요거를 해줘요. 요거. 여기까지만 일단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 얘를 선택하고 요일이라는 글자를 선택하고 오른쪽 그러면 통째로 간다니까. 얘는 왼쪽에다 놓고요. 왼쪽에 놨잖아요. 그렇죠. 요일이라는 글자를 더블 클릭하세요. 요자 앞에다. 그러면 커서가 요자 앞으로 들어가죠. 이때 스페이스 바를 꽝꽝꽝꽝꽝꽝꽝꽝 밀어내기 한 판.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너비를 줄인다고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돼요? 에이, 그럼 또 이제 다시 더블 클릭해서 또 줄여야 돼. 이렇게. 얘가 안 맞아. 잘못하면. 이 너비가 또 넓어지면 본새가 안 나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더블 클릭해서 또 밀어줘야 돼. 이렇게. 이러한 불편한 점은 있어요. 엑셀은 셀 안에 글자를 넣으면 이 글자가 같이 움직여야지 윗줄 따로 아랫줄 따로 움직이는 기능이 없어요. 엑셀은 셀 단위별로 움직이는 겁니다. 한글 2012나 파워포인트는 어떻게 한다? 글자별로 움직여요. 글자별로.
엔터를 치면 문단이 바뀐다 그러죠. 단락이 바뀌기 때문에 단락별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엑셀에서는 엔터를 알트 엔터를 치면 여러분 이 용어를 아셔야 돼요. 우리 글을 입력하다가 엔터를 누른다 그러죠. 엔터를 누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줄을 바꾼다. 줄을 바꾼다. 그쵸? 아닙니다. 그렇죠. 어느 분이 말씀하셔서 정확한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단락, 다른 말로 문단. 단락을 바꾼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줄만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단락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니까 줄만 바꿀 때, 줄만 바꾸고 싶을 때는 Alt 엔터를 누른다. 얘가 줄 바꾸기 기능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엔터를 누르면 줄을 바꾼다고 했는데 줄 바꾸는 기능이 아닙니다. 문단 바꾸기, 단락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터 누르면 왜 줄이 바뀌지 않나요? 왜 이상하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타자기도 줄만 바뀔 수가 있고요. 다 뜨르륵 치면 옆으로 밀려나가잖아요. 그러면 네 발을 쭉 당기거든요. 그러면 문단이 바뀌어요. 앞으로. 줄이 바뀌면서 문단이 바뀌어요. 얘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단락, 줄 이런 개념이 우리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요런 거에 이제 조금 까탈스러워 가지고 내 입맛대로 안 되는데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시간표를 만들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점선 같은 게 하나 쫓아다니죠. 조금 전에 우리가 파일에 가서 뭐 했어요? 인쇄 한번 했었잖아요. 인쇄. 그리고 나면 여기까지가 한 페이지네요 하고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한 페이지, 여기까지가 한 페이지. 그러니까 얘가 페이지가 어떻게 됐어요? 보기 싫게 나오겠지. 여기다 한 칸을 삽입하면 밀려나갔네. 그럼 얘는 한 페이지, 얘 한 페이지. 요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얘는 이제 지울게요,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꾸민 거죠. 이렇게 이쁘장하게. 테두리 선도 그리고. (45쪽) 볼까요? 45쪽. 자, 여기다가 한번 꾸며볼 거예요. 어떻게 꾸밀 거냐면 뭐 밑줄 기울어뜨리기도 하고 뭐 색깔도 넣기도 하고 뭐 채우는 것도 넣고 막 이렇게 꾸밀 거예요. 밑줄도 칠까? 밑줄은 치지 않더라도 글꼴도 바꿔야 돼. 글꼴 막 이렇게 꾸몄어. 그때 옆에 있는 애들이 부러워하는 거야. 야, 너무 멋있어. 너 어떻게 꾸몄니? 안 알려주지. 그거죠. 여러분 멋있게 하고 하는데 누가 알려달라면 알려줘요? 나 보통 이래 그러지. 그렇잖아. 야, 이거는 어디 가서 옷을 사면 이렇게 이쁜 옷을 살 수 안 알려준다니까는요. 형 집에 있는 거 입고 나온 거야 이러지. 백화점 가서 사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가 너무 예쁜 거야. 나머지 애들이 부럽죠. 하는 말이 너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처럼 해 그냥. 네가 어떤데? 내 서식을 가져가면 돼. 내 서식을 가져가면 돼. 내가 어떻게 꾸몄는지 니들 글자는 따로 있으니까 글자는 건드리지 말고 내가 어떻게 꾸며졌는지 그 서식만 가져가. 이게 서식 복사예요. 그러면 얘 여기다 클릭해 놓고 서식 복사를 한번 눌러요.
그럼 빗자루 그림 아이콘이 생깁니다. 빗자루 아이콘이. 껌뻑껌뻑거리면서. 그렇죠? 그럼 이 빗자루로 꾸미고 싶은 데를 비벼. 쫙 쓸어. 그러면 착! 그렇게 돼. 문제가 생겼어요. 얘는 원래 한 줄이었잖아. 얘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행 취소. 실행 취소. 에이, 얘가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입맛에 안 맞지, 그쵸? 여기만 다시 해볼게. 여기만 여기다 놓고 서식 복사 누르고 여기만 이렇게. 이뻐진 거야. 그럼 얘는 두 줄을 어떻게, 아까 얘를 서식 복사 했잖아요. 여기다 비볐더니 얘네들이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더블 클릭하세요. 이 자리를 더블 클릭하세요. 여기 더블 클릭하면 여기 조금 전에 보시면 여기 V자 같은 거 보여요? 더블 클릭했다가 엔터를 탁 치면 다시 살아나요. 그랬더니 이제 매장 위치나 매장 종류는 나도 야 너처럼 했더니 예뻐졌네 그랬더니 보증금하고 분양 금액이 뭐라 그래야 니들은 좋겠다 나는 안 이쁜데 이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야 화장 지우러 가자 이거. 그럼 여기 블럭 두 개를 잡고 어떻게 합니까? 지우기에 가서 빡빡빡빡 지워내야죠. 뭐를? 서식을. 서식을 지우려고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줄 바꾼 것도 서식이거든. 그럼 다시 가서 엔터 치면 다시 살아났는데 색깔도 사라졌고 테두리 선도 사라졌고 후회를 하는 거죠. 그 이제 둘이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작당을 해야지. 야 우리만 예쁘게 따로 꾸며보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꾸며보세요. 솔직히 빨간 바탕에 노란색 글자는 해병대 색깔이지. 해병대. 안 이뻐. 그러면 이제 블럭을 잡아서 글꼴 다시 지정해주고 가운데 맞춤 다시 해주고 색깔은 좀 아니니까 채우기 색 없애주고 글자 색깔은 다시 깜장으로 자동하면 이게 좀 낫지. 그리고 기울어뜨린 거는 좀 빼주고 또 진한 거는 필요하면 넣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뭐. 문제는 테두리선이에요. 다시 가서 테두리선 그려주고 그럼 어휴 살았다 이게 생각이죠. 괜히 따라 했다가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는 괜찮아. 여기는요. 여기는 서식이 없다고 가정해보세요. 이렇게 생겼었거든. 아까 이렇게 생겼는데 얘 둘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야 숫자인데 그려서 듯해. 그러면 밑에 있는 애들이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두 개를 블럭을 잡아도 되고 둘 다 똑같은 거니까 하나만 클릭해서 서식을 복사하죠.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쫙 드래그하면 빗자루를 그려주면 그럼 이런 겁니다. 얘를 서식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비벼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값은 안 들어가 있지만 이미 꾸며진 거죠. 여기는요. 그럼 여기다가 들어간다니까 이렇게 서식만 빼오는 거지. 서식만. 미용실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멋있는 모델들 헤어스타일이 쫙 있잖아요. 원장님 나 저처럼 해줘요 그러죠. 근데 해놓고 보니까 안 맞지. 왜? 두상도 안 맞고 그렇죠. 체형도 안 맞고. 꾸미는 기능입니다. 꾸미는 거. 자 서식이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아까 서식 꾸미기인데 뭐가 꾸며지는 거예요? 서식에는 뭐가 있어요? 서식에는 글꼴, 크기,
색깔, 맞춤, 테두리, 그 다음에 형식. 숫자 같으면 화폐 단위가 찍히는 자리인지 화폐 단위 없이 컴마만 찍히는 자리인지 이런 것들이 다 서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지금 글자만 가운데 맞춤이잖아요. 글자만 가운데 맞춤이죠. 테두리가 그려진 애잖아요. 그러면 얘를 서식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비벼 놓으면 뭐예요? 테두리 선 안에 글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뭐라고 쓰면 가운데 들어가죠. 그렇잖아. 얘는 글자일 뿐이지 숫자를 집어넣어도 여기는 가운데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숫자인데 근데 여기다 글자를 쓰면 어떻게 돼? 글자를 쓰면 반응이 없어요. 얘는 뭐 글자니까 왼쪽으로 가겠지. 근데 숫자를 쓰는 순간 짠하니 돈 표시가 나오고 하더라 이거지.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꾸미시면 돼요. 자, 해놓고 났더니 이 부분이 얼룩덜룩 지저분해졌어요. 그럼 이 부분을 딜리트 누르면 어떻게 될까? 내용은 지워졌는데 선도 살아있고 아주 보기 싫어 죽겠어요. 여기다 설령 글자를 쓰는 순간, 숫자를 쓰는 순간 또 그래 또. 그러면 이 11번째 줄서부터 이 동네를 싹 드러내야지. 근데 여기 글자가 있는데 여기는 드러내면 안 돼. 이렇게 드러냈다가는 이 글자도 손상을 입어. 그러면 여기만 지우고 여기만 지워야죠. 이제 그렇게 지우는 게 어려워요. 부분 지우는 게. 싹 청소해버리면 좋은데 여기는 건들지 말고 저기만 하래. 이거 어려워 그런 게. 그래서 일단은 여기 11번째, 저는 제 화면 11번째 줄인데 이 동네를 블럭을 잡아서 얘를 지울까 아니면 서식을 없앨까. 서식을 없으면 그냥 민자가 되잖아요. 굳이 여기 있는 걸 삭제해버리지 말고 그럼 얘도 지워진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 동네에 가서 지우기로 가서 모두 지우면 값도 지워지고 서식도 지워지고 여기다 이제 다음에 글자를 쓰면 숫자를 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숫자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지. 아까 이 서식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블럭 잡고 뭐 해라? 지우기로 가서 모두 지우면 내용도 지워지고 꾸며진 것도 서식도 지워지니까 깔끔하지. 선도 지워졌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날짜를 배웠단 말이에요. 날짜를 2018년 7월 5일이라고 딱 썼어. 그러면 값에는 값만 있는 애도 있지만 유별나게 날짜 같은 경우는 년, 월, 일 형태로 지정이 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지웠어. 근데 모르고 썼어. 날짜로 나온단 말이야. 날짜로 나온단 말이야. 얘를 지우고 다시 막 숫자를 썼더니 날짜로 나온단 말이야.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다? 그래, 서식만 모두 지우지 말고 서식만 지워라. 이게 서식만. 그럼 날짜라는 형태에서 원래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날짜를 입력했는데 모르고 내가 7월 5일 이렇게 썼어. 여기는 2018년 7월 5일 이렇게 썼고 여기는 숫자라고 썼고 이렇게 썼는데 여기다가 숫자를 쓰면 이렇게 나오고 2018년 7월 5일이라고 써도 이렇게 나오고 일단 쓰는 순간 서식이 맥혀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는 숫자로 쓰고 싶은데 숫자로 안 나와. 그리고 아까처럼 옆에 있는 친구처럼 7월 5일 하면 07월 05일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또 연도까지 나오고. 그러면 이 자리에는 숫자란 서식이 들어갔고 여기는 날짜란 서식이 들어갔는데 얘는 길게 나왔고 여기는 연도를 생략한 월일만 나온 서식이고. 내 입맛에 맞게끔 바꿔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엑셀이 그게 좀 특이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엑셀 배울 때 서식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공부하다가 그래, 다 특성이 있잖아. 쟤는 키가 큰 특성이 있고 쟤는 뚱뚱한 특성이 있고 얘는 빨간색 좋아하는 특성이 있고 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얘는 날짜고 쟤는 숫자고 날짜도 긴 날짜고 짧은 날짜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된다? 서식에 가서 아까 여기 서식 여기 있잖아. 표시 형식. 서식에 가서 셀 서식이라는 걸 눌러주면 표시 형식으로 갈지 맞춤으로 갈지 글꼴로 갈지 테두리로 갈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 글꼴에 가서 화살표 눌러도 테두리로 갈 수 있고 맞춤에 가서 클릭해도 표시 형식으로 올 수 있고 테두리로 갈 수도 있고 하는 것처럼 일단은 이 셀 서식에 와서 여기 00 MMOR DDL이라고 써 있는 애를 찾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나와. 얘는 또 이 셀 서식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꿔. 이렇게 그럼 또 이렇게 나와. 나오는 게 서로 다 다르니까 내가 입맛대로 바꿔야지. 그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데 이 중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게 가서 뭘 사왔어. 근데 내 입맛에 안 맞아. 싱거워. 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싱거우면 좀 더 간을 하고 짜면 좀 다른 거를 넣어서 안 짜게 해줘야지. 그때 내가 수작업으로 버무려야 돼. 그것도 다 설명드릴 겁니다. 네. 자, 일단은 45쪽 다시 볼게요. 화면 하단에 보면 서식을 복사하는 과정이 나왔어요. 클립보드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클립보드는 판때기에 집게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서류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을 때 찝는 거, 그걸 클립보드라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선택을 하고 복사 그러잖아. 그럼 클립보드에 끼어 들어가는 거야. 한 장. 그럼 붙여라 그러면 어떻게 돼? 클립보드에 있던 게 하나씩 붙는 거야. 클립보드는 오로지 하나만 기억해. 하나만. 그런데 이제 이런 서식을 복사해라 그래놓고 이제 비벼주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서식이 붙는 거죠.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라? 지우기 가서 모두 지워라 그러면, 또는 서식만 지워라 그러면. 얘도 보세요. 이렇게 블럭 잡고 지우기 가서 서식만 지워라 그러면 이렇게 가요. 이게 쌩얼이잖아요. 쌩얼. 화장 지운 거니까. 그렇게 가더라 이거지.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이 부분을 쉼표 스타일 찍어주래. 쉼표 스타일. 그럼 여기 숫자가 아까 돈표시 찍었는데 돈표시 말고 쉼표를 찍어주래. 이렇게 쉼표를 찍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들 보니까 3이 아니라 사실은 3층이었거든. 1층이었단 말이야. 매장 위치가 3번 매장이 아니라 3층에 있다는 뜻이었나봐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되잖아. 3층 쓰면 되잖아. 근데 그게 쓰기가 귀찮았나 보지? 그래서 블럭을 잡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 표시 형식 여기 가서 여기나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이던 가시면 요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요런 말 사용자 지정 여기까지 한번 와보세요. 사용자 지정까지. 그러면 여기에 G/표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요 뒤에다 클릭해 놓고 층라고 쓰래요. 층. 그러면 G/표준은 뭐고 층은 뭐고 그 밑에 0은 뭐고 0.00은 뭐고 샵, 샵 0은 뭐고 뭐 여러가지 빨강은 뭐고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G/표준은 있는 대로 입력한 거, 입력한 그대로. 층이라고 쓴 거는 뒤에 붙어서 나오라는 글자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 여기다가 내가 5라고 쓰면 어떻게 돼? 5층. 2라고 쓰면
2층. 그렇게. 그때 다시 가서 보잖아요. 셀 서식을 다시 가서 보시면은 층자에 따옴표가 찍혀 있어요. 이 층자에 따옴표가 찍혀 있어. 원래는 따옴표에다 써야 되는데 엑셀이 우리말을 못 알아들어요.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쓰면 안녕하세요로 나와. 근데 영문자를 입력할 때는 달라요. 영문자를 입력할 때는 알파벳 M자를 그냥 쓰느냐 따옴표에다 M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져. 자기네 말이니까 영문자는. 우리말은 엑셀이 못 알아들어요. 그냥 글자로만 알아들어.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호실이라고 썼어. 호실. 몇 층 대신에. 그럼 호실로 나오는 거예요. 5호실, 3호실 이렇게. 예. 얘를 층으로 바꿔주면 몇 층 몇 층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런 특성이 조금은 다르다 하는 거죠. (47쪽을) 잠깐 볼게요. 47쪽에 거기 보면 표시 형식 그룹에 여기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원래는 여기가 일반으로 돼 있었죠. 일반은 뭐냐면 네가 입력한 거 그대로 이런 뜻이에요. 얘를 클릭하면 뭐라고 돼? 회계. 여기다 클릭하면 일반. 내가 입력한 거 그대로 있잖아. 가운데 맞춤 아닌가요? 숫자일 때. 글자는 취급 안 해 또. 여기 숫자를 클릭하면 얘는 사용자 지정, 얘는 회계. 아까 얘가 돈 표시가 있었죠. 돈 표시. 얘도 회계, 얘도 회계. 여기는 화폐가 단위가 없는 회계, 여기는 화폐 단위가 있는 회계. 근데 여기 보면 백분율 같은 거 있잖아요. 백분율 같은 거 보이잖아요. 이걸 뚫으면 백분율로 나오고, 이렇게 찍으면 회계로 나오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위에서 알려줘.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여기는 날짜, 여기는 일반, 여기는 사용자 지정. 얘는 날짜 형식이래. 아까 우리 여기서 고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여기서 안 하고 셀 서식에서 고쳤죠? 여기서 이거 선택했죠? 이건 날짜야.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얘는 사용자 지정에 가 있잖아. 얘는 일반에 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알려줘요. 그러니 엑셀을 공부할 때는 데이터 봐야죠. 얘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저 위도 봐야죠. 얘가 글꼴이 뭔지도 봐야죠. 크기 얼마인지도 봐야죠. 얘가 맞춤이 왼쪽인지 가운데인지 이것도 봐야죠. 위 아래를 보면서 값도 봐야 되고 꾸며진 것도 봐야 되고, 그 꾸며진 게 마음에 들면 서식 복사 눌러서 비벼줘야 되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하시다 보면 그냥 물 흐르듯이 잘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거 설명드릴게요. 이제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설명을 드릴 텐데, 47페이지 중간에 보면 샵도 있고 0도 있고 점도 있고 뭐 골뱅이도 있잖아요. 컴마 점이 아니라 컴마도 있고, 샵, 0, 컴마, 골뱅이 네 가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엑셀에서는. 요거를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설명드릴 겁니다. 40쪽에 보시면은 서식 코드가 샵이 있고 0이 있고 컴마가 있고 골뱅이가 있어요. 엑셀에서 셀 서식을 지정해 줄 때 숫자일 경우, 양수일 때 양수, 음수 0, 0, 0, 그리고 문자일 때 일 경우를 네 가지죠. 네 가지. 숫자는 양수, 음수, 0, 그리고 글자, 이렇게 나눠놓고 보통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양수가 들어오면 뭐 노란색으로 나와라, 음수가 나오면 뭐 빨갛게 나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시트 3번 비어있는 시트 한번 클릭해 가지고요, 여러분 여기다가 007, 007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되나. 엔터를 탁 치면
7만 들어가요. 자,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다. 010-1234 010 빼기 1234 이러면 되는데 그 빼기를 안 누르니까 앞에 0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효 숫자가 아닌 관계로 요거 007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럴 때는 쉽게 하는 방법, 헛다운표 치고 엔터 왼쪽에 보면 헛다운표, 쌍따옴표, 헛다운표 있죠? 헛다운표 치고 007 써보세요. 엔터를 치면, 엔터를 누르면은 얘는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하면 뭐죠? 문자예요. 숫자는 오른쪽에 갑니다. 숫자는 오른쪽에 가요. 근데 여기 앞에 녹색 점이 하나 생깁니다. 녹색 점.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좀 밀려놓고 볼게요. 여기 녹색 점이 생기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야, 오류 아니야, 무시해. 그러면 점이 안 나타나요. 자, 보세요. 이렇게 엔터를 탁 치면 이렇게 녹색 점이 생긴다니까. 녹색 점이, 야, 너 숫자 입력했는데 왜 글자처럼 바꿔치기 했냐? 그럼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야, 가만히 있어, 신경 쓰지 마,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나는 원하기를 그냥 007에서 오른쪽으로 나타나고 싶어. 그럼 얘도 오른쪽으로 보내면 가겠지만 얘는 글자고 얘는 숫자잖아요. 자, 그럼 여기다가 셀 서식 들어갈게요. 아까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서식에 가서 셀 서식, 뭐 맞춤에 가서도 셀 서식, 표시 형식에 가서 셀 서식, 뭐 글꼴에 가도 셀 서식. 셀 서식은 어떻게 하든지 접속할 수 있어요. 자, 셀 서식 들어가서요, 표시 형식 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거는 클릭하지 말고 내가 지정을 할게. 직접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요, 000. 여기서 말하는 000은 숫자 0이란 뜻이 아닙니다. 앞에다가 7을 쓴 거, 앞에다 0을 쓴 건 숫자 0이지만 지금 여기 형식에서 000 쓴 거는 무조건 세 자리는 확보해라 라는 기호예요. 만약에 0을 4개를 쓰면 무조건 4자리 숫자가 나오게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7을 하나 썼으니까 4자리를 만드니까 0007. 그러니까 얘를 세 자리를 줄이면 무조건 여기다 1 쓰면, 2 쓰면, 50 쓰면, 70 쓰면 무조건 세 자리를 만들어야 돼. 그게 0이라는 코드예요. 우리 47쪽에 샵이 있고 0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0이라는 코드. 그러니까 헛다운표를 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문자로 처리한다. 여기 헛다운표를 치면 무조건 문자로 처리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0이라고 쓰면 뭐가 된다? 0? 여기는 0의 개수만큼 자리를 확보해라 라는 뜻이에요. 확보. 0이라고 쓰면 0의 개수만큼 자리를 확보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000 써놓으면 아, 여기는 무조건 세 자리가 표시되는 곳이구나 이거지. 그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000.00 그럼 어떻게 될까요? 000.00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수점 이상은 무조건 세 자리, 소수점 이하도 무조건 두 자리는 확보해라. 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쓰면은 무조건 뭐다? 자릿수는 확보해라 는 뜻이에요. 뭐만큼? 소수 이상 세 자리, 소수 이하 두 자리. 그럼 제가 여기다가 셀 서식을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5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005.00. 만약에 2.8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002.80. 무조건 자릿수를 확보하라는 뜻이에요. 0이라고 쓰면. 셀 서식에 들어가서 무조건 자릿수를 확보하라 이렇게 명령을 걸 때는 0이라는 걸 쓰면 돼요. 그래서 점을 이용하면 소점 이상은 몇 자리, 소점 이하는 몇 자리 이렇게. 그래서 0은 쓰긴 쓰이는데 막 000.00 이렇게 쓰지는 않고요. 또 샵. 샵은 뭐냐면 얘는 유효 숫자만 확보하는 거예요. 유효 숫자만. 자, 셀 서식에 들어가서 샵이라고 쓸 거예요. 샵. 한 자리. 유효 숫자라는 의미가 뭐였죠? 유효 숫자? 아까 007이라고 썼더니 007이라고 썼더니 앞에 00은 유효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만 나온 거야. 5.0000 쓰면 어떻게 돼요? 5만 나오지 왜 .0000 유효 숫자가 아니잖아. 근데 5.001 쓰면 어떻게 돼? 그때는 5.001이 다 유효 숫자니까 나오겠지. 그렇죠. G/ 표준은 뭐다? 소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타나는 거. 자연 그대로 나타나는 거. 샵을 달랑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샵을 쓰면 소점 이상에 대해서만 유효 숫자를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5.8 그러면 어떻게 돼? 5.8이라고 쓰면 소점 이상이니까 0.8은 이하잖아요. 반올림을 해서 6이 돼버려. 5.8 쓰면 6이 된다고. 근데 샵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가 샵이라고 쓰면 소점 이상도 한 자리, 소점 이하도 무조건 한 자리는 확보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5.88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 소점은 한 자리만 나와야 되잖아. 한 자리. 그러니까 8에서 반올림해서 5.9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일반으로 바꿔놓으면 뭐가 되냐면 소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두 자리면 두 자리, 한 자리면 한 자리, 네 자리면 네 자리, 두 자리면 두 자리, 소점 이상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0을 쓰면 0이니까 0도 숫자니까. 그런데 셀 서식을 샵으로 바꿔놓잖아요. 샵. 샵은 아까 뭐라 그랬죠? 무조건 유효 숫자만 확보한다 그랬죠? 샵은 0을 딸랑 써놓으면 어떻게 돼? 0만 딱 쓰면 0은 유효 숫자가 아니거든요. 안 나와. 분명히 내가 키보드로 썼는데 여기 위에 쓴 거 표시가 되거든. 근데 화면에 안 나와. 그러면 가장 보기 좋은 형태는 뭐냐면 무조건 숫자는 한 자리에 나와야죠. 0을 쓸 때도 0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숫자가 길어지면 어떻게 돼? 1, 0, 0, 0, 0 하면 세 자리마다 컴마 쉼표가 찍혀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샵, 컴마, 샵 0이라고 하는 이 서식 코드를 써요. 이거. 이건 뭐냐면 뒤에 0이 꽂혀 있죠. 이거. 이거는 뭐라 그랬죠? 무조건 자릿수는 확보해라. 한 자리는. 그리고 숫자가 길어지면 세 자리 숫자가 넘어가면 천 단위마다 구분기어 찍어줘라. 여기다가 막 이렇게 길어. 이렇게 보이잖아.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샵, 샵 0이라는 기호를 쓰거든요. 이렇게. 그럼 뭐다? 보기 좋게 자릿수를 확보해. 적으면 뭐 할 수 없지만 많으면 이 자릿수를 이렇게 확보해 준다고.
최소 한 자리는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샵, 샵샵 0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벽에 붙어 있어. 오른쪽 벽에 붙어 있어. 근데 아까 얘는 오른쪽 벽에 안 붙었잖아요. 떨어졌죠? 얘를 이거로 바꿔주면 이게 오른쪽 벽에 붙는다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쉼표 스타일이라는 걸 찍어주면 오른쪽 벽에서 떨어져요. 그게 숫자일 때는 테두리 선을 그려야 되니까 벽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살짝 떨어지는 게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요걸 많이 쓰지.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셀 서식이 좀 달라요.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건 봤는데, 근데 요거 세미콜론은 뭐냐면요, 세미콜론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문자일 때 라는 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가 세미콜론이 들어야 세미콜론.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숫자, 문자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날짜, 연월일 형태로 입력한 게 아니라 그냥 숫자를 쓰면 숫자, 글자를 쓰면 글자잖아요. 근데 숫자는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양수, 음수, 영. 이렇게. 그리고 숫자 계산할 때 수학이 아니라 금전적인 거 계산할 때는 소점 이하를 보통 많이 안 쓰잖아요. 457원 점 뭐 얼마 이렇게 점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반올림을 시켜서 올려버리거든요. 수학에서 5.8, 6.2 이렇게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금액 계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또 뭐냐, 밑줄에 빼기에 별표에 한 칸 띄고 막 이런 말이 나온 거는 되게 어려운데, 뭐냐면 여기 밑줄 치고 빼기가 들어갔죠. 여기 보면 또 밑줄 치고 빼기가 들어갔잖아요. 여기. 이거는 뭐냐면 오른쪽 벽에 한 칸 띄우고 왼쪽 벽에 한 칸 띄우라는 뜻이에요. 이건 모르셔도 돼. 괜히 이거 아시려고 그러면 흰머리 더 생겨. 근데 하여튼 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식 코드는 샵, 샵샵 0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여기가 이제 고객 이름이 들어오죠. 고객 이름. 자, 뭐 여기다 같이 써볼게요. 고객명.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등급 뭐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홍길동 일찜에 이렇게 이름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말 그대로 고객인데 홍길동 일찜에라고 쓰기엔 좀 불편하거든. 여기다가 님자를 쓰면 참 보기 좋은데, 그러면 지나가다 홍길동이 보더라도 여기는 고객을 님자를 붙이는구나. 여기다 놈자 붙이면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여기다 귀하라고 쓰기는 좀 그렇지. 뭐 누구한테 글 쓰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님자를 쓰는 게 가장 보기 좋거든. 근데 이름이 홍길동님은 아니지. 그냥 홍길동이잖아. 홍길동. 그럼 블럭 잡아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얘는 숫자가 아니죠. 글자죠. 그럼 사용자 지정에 가서요, 골뱅이, 우리 책에 보면 여기 골뱅이 SIN이라고 하죠. AT, SIN이라고 하는데 일명 골뱅이. 얘가 입력받은 글자란 뜻이에요. 그럼 얘가 나 홍길동이라고 썼으니까 골뱅이가 홍길동이야. 근데 골뱅이 그러면 어떻게 돼? 홍길동. 그럼 골뱅이하고 바보라고 쓰면 홍길동 바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바보라고 쓰지 말고 이왕이면 뭐라고? 님. 그럼 아무개 님 되는 거예요. 이름은 여기다가 이렇게 썼는데 엔터를 탁 치는 순간 님자가 탁 나온단 말이야. 얘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지. 그냥 여기까지만 쓰면 돼. 여기까지만. 그럼 알아서 톡 하고 님자가 나오더라 이거지. 그럼 여기다가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여기다가 골뱅이 앞에다가 멋진 한 칸 띄우고, 그러면 어떻게 돼? 멋진 아무개님 하고 부르겠지.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렇죠?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이제 하시기 나름이에요.
자, 그러면 48쪽에 나와 있는 대로 아까 시트 2번이었나요? 이거 얘를 48쪽 제시사항대로 한번 여러분이 꾸며보세요. C5부터 C8 발음이 영 안 좋은데, 네, C의 5번째부터 C 8번째까지는 채우기 색깔을 빨강 강조색 60%더 밝게 얘를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명자를 붙이래. 명자. 그러니까 G/C 표준 다음에 여기 뒤에다 명자를 붙이래. 그럼 몇 명하고 붙겠죠? 몇 명하고 붙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만 또 줄을 치래. 여기만 줄을 치래. 요 밑에다가 두 줄을 치래. 이렇게. 요렇게. 아, 여기 두 줄이 아니구나. 한 굵은 줄이구나. 여기 굵은 줄이야 또. 이렇게 하래. 이렇게. 이거 해보시고 나면은 49쪽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이제 종이가 없으면 여기 보세요. 잠깐만 여기 먼저 보세요. 여기 시트 3까지 다 써먹었지 않습니까? 여기 B에 빈 종이를 하나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단 말이야. 얘를 이용해주면 빈 종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다가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여러분 입력해 보시고 또 꾸며 보시고.
D, E. 그 인기 상품, 대박 상품, 그 골뱅이 상품 붙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상품을 붙일 때 따옴표에다가 직접 쓰느냐, 아까 우리말은 그냥 써도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상품이라고 쓰면 가서 보면 따옴표가 하나씩 물려 있어요. 그 따옴표 안에다가 상품이라고 직접 두 개를 연속으로 쓰셔도 되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에서는 이렇게 꾸미라고 했는데 제가 얘를 상하고 품을 썼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쓰면 자동으로 이렇게 따옴표가 알아서 하나씩 들어가요. 이렇게 쓰시던 따옴표 안에다 한꺼번에 쓰시던 하나하나 쓰시던 안 쓰시던 간에 결과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 골뱅이가 무슨 의미다만 아시면 되는 거지. 입력받은 글자란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시는 업무에서 엑셀 데이터를 매일같이 입력을 하는 건지 그건 아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거겠죠. 근데 아무래도 입력한 데이터가 많아야 분석을 하던 하겠죠. 조금 전에 보셨던 이걸 분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고서잖아요. 보고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보고서가 나오는 과정을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꾸며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봤는데 양이 4줄, 5줄은 아니죠? 우리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판매 현황이 5개가 있고 6개가 있고 이건 아니잖아요. 500개, 600개, 1000개, 5000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양은 좀 줄여서 설명한 거예요. 양은 줄여서 한 거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양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오늘은 주로 이제 그 셀에 대한 서식 지정하는 걸 연습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고 꾸미고 하는 연습을 좀 더 포괄적으로 연습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뒷부분에 가면 계산 작업이 좀 나올 건데, 계산 작업은 또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